안녕하세요. 이미 안내했듯이 심화국어 17차 시 수업은 연구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본인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5월 10날 일요일이죠. 자정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연구 주제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이미 정했고 또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직 본인의 연구 주제,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참고 삼아 연구 주제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머리로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종이 같은 거 하나 꺼내서 내가 좋아하는 교과가 뭔지, 또 내가 평상시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꿈꾸는 진로 분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로 잡으면 좋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해졌다면 이 연구 주제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건지 또 문제 해결이 가능한 주제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과연 이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부합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주제를 잘 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연구계획서를 이제 써서 내라고 할 때 형식을 정해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연구 주제고요. 두 번째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현재 상황을 토대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다음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라는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좀 머리에 확 와닿지가 않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학생이 정했던 논문 제목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선생님이 예로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논문 제목은 고등학생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연구고요. 무슨 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요.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무슨구 학생들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찬반을 떠나 현재 무슨구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학사정관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왜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며 어떤 필요성이 있고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연구 주제를 정했으면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며 왜 이 연구가 필요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원래는 이 자료 수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구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선행 연구 중에서도 논문 중심으로 이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왔는지 논문을 찾아보고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앞으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찾는데
DBPR을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검색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DBPR랑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으면 DBPR에 접속해서 아주 거기에 실려있는 다양한 논문들을 자유롭게 검색하고 또 때로는 저장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BPR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DBPR로 접속을 한 다음에 가정에서 접속을 할 때 기관명에다 보성여자고등학교를 검색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BS북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북1907이에요. 우리 학교가 1907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연구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 연구 주제를 키워드 단위로 좀 넣으면서 다양한 논문들이 쫙 리스트가 형성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랑 관련이 되는 논문들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서 자료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개인 컴퓨터가 없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은 논문이 내가 연구하고 싶은 이 연구 주제랑 관련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논문이 나올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논문의 제목,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초록, 그 다음에 목차, 뒤쪽에 있는 참고 문헌입니다. 이런 네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랑 관련이 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때 필요한 논문인지 정보인지를 여러분들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논문을 찾았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나중에 우리는 논문 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써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어디에서 읽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인용한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되죠. 우리 저작권 관련된 수업도 이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면과 같은 참고 문헌 정보, 내용 요약, 인용문,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단 참고 문헌 정보는 이병기 2007년도 논문이고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 교육과 도서관 활용 수업의 제도화. 그래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 38,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발행된 38번째 어떤 학술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페이지는 443쪽부터 462쪽까지다. 이러면서 논문을 쓴 사람과 논문의 제목과 어디에서 발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정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와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읽고 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필요한 이건 내가 되게 인상 깊다, 내가 연구할 때 굉장히 필요한 정보인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인용문 해가지고 이 항목에다 정리해 놓으시고 반드시 페이지 수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두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정보를 다시 활용하거나 확인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행 연구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점 아니면 공감하지 못했거나 혹은 궁금했던 점 그런 것들을 나의 생각이라는 항목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기대 효과라는 것은 내가 연구한 이 연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던지 혹은 현재 내가 배우고 있는 교과의 이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혹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진로
그 진로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기대 효과 부분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주제, 그 다음에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행 연구 논문을 찾아 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네 번째 항목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과 같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요. 먼저 연구 주제를 써주시고요. 두 번째,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 우리가 좀 제한을 했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심화국어 수업에서 하는 이번 연구계획서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 중에서 논문을 중심으로 보겠다. 물론 관련된 도서가 이미 뭐 집에 있거나 구할 수 있으면 도서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문 중심으로 보겠고요. 이 논문은요, 선생님이 개수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5개의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계획서 안에는 자료 수집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총 5개를 실어 넣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을 자율적으로 하세요. 3개에서 5개 사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고요. 5개까지 하고 싶은 친구들은 5개까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각각 본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참고 문헌 정보,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인용문, 나의 생각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교과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대 효과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만들었다면 제출하는 방법은요. 기본적인 방법은 공유 PPT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 심화국어 공지사항에 모둠별로 URL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모둠 활동할 때 이미 해봤죠? 1모둠부터 7모둠까지 있는데 선생님 이거 모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 예전에 1단원에서 모둠 활동을 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같은 모둠이에요. 동일한 모둠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대로 그 모든 구성원들 역할 나누기 뭐 그거 자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 이름이 있고 이 1모둠부터 2모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연구계획서 작성을 준비가 됐다면 각 모둠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유 PPT를 사용할 수 없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이메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띄워놓은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 이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형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끔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그 내용들을 써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일 제출은요. 메일 제출도 그렇고 뭐 PPT, 공유 PPT에다가 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그렇고요. 5월 10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 일요일 자정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공유 PPT를 쓰던지 아니면 이메일로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구계획서 수업이 끝났고요. 우리가 연구계획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교과적인 어떤 내용 전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화국어라는 교과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본인이 관심 있고 공부하는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읽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교과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 계획서만 함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 자료 수집과 조직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책으로만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연구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를 좀 더 그 방향을 잡는데 이번 내 수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휴일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많이 껴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연구계획서, 선생님 4가지 항목이에요. 복잡하게 여러 개 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잘 내용을 만들어서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